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67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추위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물러가서 마스크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6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음과 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음이라고 하는 말과 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일주를 기준으로 보며 대운에서 복음과 반음을 만나면 비참한 일이 생긴다. 대운과 일주의 천간지충을 반음이라고 하고 대운에서 일주와 같은 글씨가 오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복음과 반음이라고 하는 말은, 반음은 나와 이제 천간과 지지가 충하는 겁니다. 천간지충이 일어나는 것을 반음이라고 말을 하고,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일주가 대운에서 만날 때입니다. 세운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꼭 대운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음과 복음은, 반음은 천간지충이 일어나는 것, 대운에서 나의 일주와 천간지충가 일어나는 것이 반음이고,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글씨가 대운에서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비참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거는 뭐겠습니까? 크게 따지면은 관, 그 다음에 건강, 육진 이런 걸로 따질 텐데, 대부분 반음과 복음이 왔었을 때는 풍파를 겪더라. 그 풍파는 대부분 내가 회복하기 힘든 그런 어떤 큰 손해를 말을 합니다. 큰 재산을 잃거나 실직하거나 부부간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래서 이런 아주 큰 비참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음과 복음은 신강신약을 논하지 않습니다. 신약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반음과 복음은 신강신약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흉한 일이 생긴다 쪽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지요. 정유년, 정미월, 병신일, 무술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지요. 먼저 사주를 보면은 육친을 붙여보겠습니다. 무토, 양해토, 양해화, 음해화고요. 그 다음에 술토도 양해토, 양해금, 음해토, 그 다음에 음해금입니다. 육친도 붙여보겠습니다. 식신이고요. 겁재, 그 다음에 식신의 역할, 그 다음에 편재, 그 다음에 정인, 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겁재의 역할이 일어납니다. 12운성까지 한번 붙여볼까요? 12운성을 붙이면은 묘궁이고요. 그 다음에 병궁, 그 다음에 쇠궁, 그 다음에 사궁입니다. 병화일주의 특징,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끈하고 화술도 좋고 아주 외향적이다. 절기는 가을과 봄이 좋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죠? 그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천간에 합은 없습니다. 지지에 합이 있느냐? 신과 유와 술일, 신유술에 방국이 있죠. 방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천간에 충 있느냐? 충 없고요. 지지도 충 없습니다. 형살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행의 과다를 보면은 목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화가 3개, 토가 3개, 금이 2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없다. 이 사주는 목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거, 화가 많기 때문에 아주 화끈한 기질이 있겠다. 또 여름생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열기까지 확 가지고 있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신약을 논하면은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과 화의 운을 찾습니다. 목과 운을 찾다 보니 화, 그 다음에 목, 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니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의미는, 식신의 의미는 신약하면은 안 좋죠. 편재와 어울려 좋다고 했었고 편관과 어울리면 좋다고 했었는데 식신의 의미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식상이 과다하지요. 식상이 과다했기 때문에 상관의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병화가 천간에 우뚝 떠서 아주 화끈한 기질까지 가지고 있는데, 상관까지 식상이 과해서 상관의 작용까지 있다가 보니 이 사람은 좀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하겠다 해서부터요. 때로는
뭐 지지 않겠다 해서까지 아주 화끈한 기질, 싸움도 뭐 크게 마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관인식에서 재를 따지다가 보면은 재가 천을귀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한테 좋은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천을귀인의 정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재가 뭐 삭공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재가 좋은 여자기는 한데 나한테 그걸 인연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주에 보다시피 뭐가 극백별하게 재를 건드릴 만한 원진이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문제는 편재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신유술의 방국을 이루고 있어서 재가 과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재를 만나기는 했는데 그 정제의 역할이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띄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아까 반과 복음의 대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45대운에 인민대운이 옵니다. 인민대운이 올 때는 천간이 병화와 충하고 지지가 인목과 신금이 충합니다. 그래서 천간지충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반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흔히 말하는 다 내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진 걸 다 내놓는다는 의미는 대부분 뭐 금전,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 건강 이런 걸로 따지는데 요즘 시대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돈을 잃거나 배우자를 잃거나 아니면 둘 다 잃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지지가 인신충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자기의 몸이 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천간지충이 일어나는 날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뭐 금전도 잃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주를 바라볼 때 아직까지 많이 배우거나 익숙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이런 반음과 복음이 있었을 때 그때 참 어려운 일이 있으셨겠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었으면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게 반음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충하는 것이 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경원년, 정해월, 경인일, 갑신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입니다. 이것도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가 빠졌네요. 오행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간목은 양해목, 경금, 그 다음에 정화, 경금까지. 그 다음에 지지도 신금,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해, 오까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주를 6층까지 붙일까요? 편재, 정관, 그 다음에 비견, 또 비견, 편재, 그 다음에 식신, 그 다음에 정관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2운선까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관이고요. 그 다음에 절이고, 그 다음에 병이고, 그 다음에 욕궁입니다. 이걸 따져놓고 보면은 경금은 절기를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절기 겨울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천간에 좋은 거는 간목과 정화가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습니다. 아주 외견상 아주 좋아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합이 보이지는 않고요. 천간에 충이 있느냐? 갑경충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천간과 일간의 천간은 충이 있더라도 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의미는 그 깨진다, 부서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지에 충이 있느냐? 지지에 충이 있습니다. 인신충이 있죠. 요럴 때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충할 때는 요거 천간만 충이 있을 때는 충의 작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간과 지지가 같이 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 충의 작용도 생깁니다. 그럼 충의 작용이 뭐 때문에 생길까요? 그럼 이거 재니까 변재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지요. 그래서 재의 영향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망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공망은 오미가 공망입니다. 임부터 찾으면은 경부터 인이라고 그랬었죠. 지지부터 천간을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경, 신, 임계 하면은 오미가 공망입니다. 오가 공망이지요. 공망인데 이 공망을 특별히 뭐 깨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가 공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삼재는 사오미년의 삼재지요. 그래서 해, 묘, 미띠는
사오미년의 삼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화국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삼재 때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운으로서는 토와 금의 운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토, 금, 토, 주르륵 해서 토, 금 이렇게 운을 타고 있습니다. 토와 금의 운을 찾고요. 그 다음에 삼기는 갑, 경, 문대 무가 없죠. 그 다음에 고신살, 고신살은 그래 사, 오, 미, 띠는 신이 고신입니다. 신이 시지의 고신으로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아마 남자가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숙고신의 고신입니다. 그 다음에 묘고, 지금 각종 지지에 진술충미가 없으니 묘고는 없겠죠. 재고도 보이지는 않고 도화살 보이지도 않고요. 양인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문도 없고 백호, 효신, 당화, 괴강 다 없습니다. 현침도 없고요. 그 대신에 아까 배웠던 반음과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사주는 경인대운, 경인일주입니다. 근데 대운에서 25대운의 경인대운을 맞이하고 있죠. 이럴 때 복음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대운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걸로 따지다가 보면은 내가 밥 먹을 거를 뺏어 먹기도 한다는 뜻도 되겠죠. 내가 먹을 거를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아직까지 34대 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반음과 복음은 심플합니다. 반음은 청강과 지지가 충하는 것이 반음이고요. 복음은 청강과 똑같은 글씨가 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반음과 복음이라고 하는 글씨가 오더라도 내가 그걸 신강시장을 논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바라보다가 보니 반음과 복음이 왔었을 때는 많은 풍파를 겪고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을 크게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음과 복음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각살입니다. 이제 급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임묘진월은 해자, 사오미월은 묘미, 신유술월은 인술, 해자축월은 축진입니다. 이거는 크게 말하면은 다리를 다친다 이런 의미가 크기를 할 텐데 아마 건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급각살이 완부하면 대운세운에서 흉신의 작용력이 강하게 일어난다. 급각살 있고 형살맞이 있으면 작용력이 강하다. 낙상, 골절, 수족이상, 중풍, 신경통 등 신체 질병이 있고 일상에서 다칠 소지가 있으니 운전, 등산,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맞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급각살이 있는 사람들은 다리 다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때로는 등산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다리를 다치가 소지가 크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뼈가 약하게 태어났으므로 급각이 되는 생월을 조심합니다. 신강사주는 작용력이 약하나 신약사주는 작용력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월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죠. 임묘진 월은 해자니까 이거는 그 월은 급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사오미월은 묘미가 급각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미가 특히 급각에 있죠. 신유술월도 인술이 급각이니까 술이 급각에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해자축월은 축진입니다. 이것도 축이 있었을 때 축이 급각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급각살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다리가 다칠 소지가 크니까 건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잘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같이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실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년, 을해월, 무진일, 개축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음해수지요. 양해토, 음해목, 양해목, 그 다음에 음해토, 양해토, 그 다음에 지지에도 양해수, 자수,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정관, 편관, 겁재, 비견, 그 다음에 편재, 정제구요. 그 다음에 12운서까지 붙여놓고 보면은
양궁, 그 다음에 절, 태궁입니다. 뭐 이걸 갖다가 또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무토는 봄, 여름, 가을이 좋다고 했었죠. 청가대 용어는 갑병임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겨울에 태어났죠. 갑목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청간에 합이 있느냐? 갑겨의 합이 있고요. 지지의 합이 있느냐? 해, 자, 축이라고 하는 이것도 방합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이라고 하는 것도 바라보면은 이 진은 뭐 신자진의 진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진은 거의 수국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수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화토의 운을 찾는 겁니다. 화, 토, 그럼 또 화, 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 정도까지만 화토의 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지의 육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공망은 뭐가 있을까요? 무토가 지지에서부터 천간을 읽어간다고 했었죠. 진이 여기입니다. 무, 기, 경, 신, 임, 계, 술과 해가 공망입니다. 술의 공망인데 이럴 때 탈공이 되는 작용도 있다라고 했었죠. 술의 공망인데 뭐 크게 공망에 작용을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재는 신자진띠는 진띠는 묘진년의 삼재입니다. 이 사람은 삼재가 목의 기세죠. 그래서 삼재가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인은 간무경은 축민데 귀인이라고 하는 작용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기상은 뭐 경금이 없는데 경금의 기세가 뭐 이럴 때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시는 살은 없고요. 묘고 재고가 있습니다. 이게 무토가 진이 재고죠. 안 그래도 재가 많은데 뭐 사람은 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까지. 도와 홍념이 무진일주가 이게 홍념살이지요. 무진이 홍념입니다. 양인은 없고요. 귀문도 진해가 귀문입니다. 귀문이고요. 백호살 무진이 백호죠. 그 다음에 효신도 없고, 전라는 해가 전란입니다. 수레가 전라고, 진사가 여자는 진사, 남자는 수레가 전라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쭉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자축띠는 축과 축이 급각살이라고 했었죠. 그 사람은 급각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체가 부실하겠다. 또 이렇게 사주에 아주 신약한 사주에 수가 많은 사주에 급박살까지 있다가 보니 이 사람은 하체가 매우 부실하겠다. 뭐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남자로서의 능력은 좀 없겠다. 뭐 이때 남자로서의 능력은 뭐 어떤 침대에서 힘쓰는 걸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은 좀 약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사주가 아주 무토가 차가운 사주인데 급각살까지 가 있다 보니 뭐 이런 어떤 하체가 힘이 좀 부실하겠다, 다리가 좀 부실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급박살의 기세가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사할방과 대장문방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는 하는데 지금도 무속하시는 분들이 좀 배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삼사할방과 대장군방을 다른 사람들이 손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 올해는 삼사할방이 어디고 대장군방이 어딘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던데 그거 왜 그럴까요? 어느 방향이 그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명량을 배운 사람들은 삼사할방과 대장군방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알아는 두십시오라는 뜻으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삼살방은 해마다 바뀌는 신살로서 삼합의 왕지와 충하는 방향을 말하고, 경자년은 신자진 삼합의 자와 충하는 오방향이 남쪽이 삼살방입니다. 그러면은 신축년은 어떨까요? 신축년은 이게 이제 어떤 삼합이라고 했었죠. 인, 오, 술입니다. 그 다음에 사, 유, 축이지요. 삼합으로 따지면. 그래서 축은 사유축 방국에 삼합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와 충하는 묘 방향이 삼살방입니다. 그럼 묘 방향은 어딜까요? 동쪽이지요. 그래서 동쪽 방향이 어떤 삼살방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요. 대장군방은 이제 조금 더 다릅니다. 대장군방은 방합입니다.
축월이니까 신축년이면은 해, 자, 축이지요. 그러면 이 해자축을 생하는 금의 계세가 있는 것이 대장군방입니다. 그럼 금방향은 어디죠? 서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이 삼살방이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이 대장군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삼살방과 대장군방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알아두십시오 라는 뜻으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 넣어 보겠습니다. 대장군방은 3년마다 바뀌는 방국을 기준으로 하며 경자년이라면 해자축이 있었을 때 방국인이 신유술 가을 방향인 서쪽이 대장군방이 됩니다. 삼살방과 대장군방에 해당하는 두 방향으로 이사나 장소에 이동을 하면 좋지 않은데 잘 자라던 나무도 이쪽으로 옮겨 심으면 성장이 느려집니다.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 3대가 모여 사는 집, 이렇게 요즘에 흔치는 않죠. 그래서 임산부가 있는 집, 갓난아기가 있는 집, 기운이 쇠잔한 방향이라고 하여 삼신할머니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셋째, 백일기도, 천일기도 등 신앙을 업으로 삼는 사람, 집안에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대체로 무속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사주의 구성이 안 좋으면 피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삼살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반음과 복음, 때로는 급각 같은 것도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겨울에 추위 막바지라고, 겨울은 막바지가 아닌 것 같고 추위에 막바지라고 하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